자, 요번 시간에는 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정적분을 계산해 봐라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적분 단원에서 크게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적분에 두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게 구분구적법이었어요. 전통적인 적분 방법, 구분구적법. 그리고 이제 정적분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시는데, 정적분은 우리가 이제 이거였죠. 인테그랄 x의 n승 dx를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간다. 그럼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즉 fx 부정적분을 구하신다면 알파에서 베타에서 알파는 거 빼기 베타는 거, 이게 정적분의 우리 계산에 의한 겁니다. 계산인데 이거는 정적분 정의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적분을 이제 미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시그마로 표시된 거를 우리가 정적 분호를 바꿔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냐, 즉 수열의 극한을 적분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구적법, 정적분, 리미트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구분구적법을 제가 강의를 넓이와 부피를 올렸지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넓이다. 그럼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시그마를 했더니 삐져나온 것들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를 붙여준 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내용은 정적분. 그래서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은 또 어떻게 표현해 따로 하지 마시고 요 리미트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바꾼 요걸 연습하시면 우리는 하나도 어렵게 없다 이거죠. 리미트 시그마를. 그래서 일단은 리미트 시그마를 바꾸는, 안녕하세요. 리미트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미트 시그마가 되어 있으면 리미트 시그마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k다, n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치면, 먼저 여기 있는 리미트 시그마가 뭘로 바뀌느냐,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인테그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x로 치환할 거냐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1 플러스 n분의 2k를 x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는 x제곱이 오겠죠. x제곱.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x로 치환한 것 중에 k의 개수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즉 여기는 n분의 2입니다. 그럼 이 n분의 2 k의 개수에 해당되는 애가 뭘로 바뀐다? dx로 바뀝니다. dx로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n분의 2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n분의 2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해줍니다. 근데 없는 놈을 해준 거니까 쌤쌤이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하고,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에 해당되는 얘가 뭘로 바뀐다? dx로 바뀐다. dx의 개념을 바뀐다. 잠시만요. dx의 개념으로 바뀐다. 그럼 뒤에 따르는 2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니죠. 새로 생긴 거니까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럼 거의 정적분 형태에서 구간만 남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오는 구간은 전부 뭐다? 구간은 x의 구간이다. 그래서 x는 뭘로 치환했다? 1 플러스 n분의 2k를 x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 플러스 n분의 2k가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k의 첫 번째 들어오는 숫자는 1입니다. 그죠? 그래서 k에 1을 대입해 보시면 1 플러스 n분의 2가 되고, 이놈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차피 n분의 2는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뭘로 간다? 1이다 해서 첫 번째 1에서부터 이렇게 되고, 마지막 k의 값은 n이에요. 그럼 k에 n을 대입해 보시면 1 플러스 n분의 2 n이 되겠죠. 약분하시면 3이 돼요. 그럼 이놈에다가 리미트 n을 붙여봤자 n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에서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 복잡해 보이는 수열의 극한 문제, 수열의 극한 원급수 문제가 이렇게 정적분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하나 연습을 먼저 하시고 요걸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먼저 접근하셔도 좋겠다. 구분구적법으로. 구분구적법이요? 뭔 말입니까? 하면,
자,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0에서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해라가 이 구분구조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구분구조법.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라. 정적분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넓이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구분구조법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시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K번째 사각형 먼저 구해라. K번째 사각형. 그죠? 그래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게 1차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n조각을 낸 거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는 n분의 2가 돼요. 그죠? 2. 그래서 가로 구했고 세로는 n분의 2, n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두 배수 늘어나니까 fn분의 2k가 됩니다. fn분의 2k. 그래서 요게 y는 x제곱이었기 때문에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k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그래서 한번 써주시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오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쓰시고 그 다음에 sk의 넓이. 자, 얘를 먼저 앞에 쓰겠습니다. 전개하셔서 n의 제곱분의 4k 제곱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 리미트 시그마 요거를 계산하시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한 요놈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구적법, 정적분의 정의, 그 다음에 구분구적법에서 정적분을 바꿔서 계산하기, 이 세 가지가 전부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다. 똑같은 내용들을.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걸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됩니다.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되겠다. 그럼 인테그랄 쓰시고 인테그랄. 그 다음 나는 무엇을 x로 잡을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요 안에 있는 애 제곱하기 전에 애를 x로 잡겠습니다. 그럼 x로 치환한 애는 뭐다? x로 치환한 애는 n분의 2k다. 그죠? 요거는 4는 제곱했으니까 4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에 k의 개수가 dx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dx. 그래서 k의 개수 치환한 놈을 봤더니 n분의 2가 k의 개수더라. 여기 n분의 2가 있네. 그죠? 그래서 이 n분의 2가 뭐가 됐더라? dx가 됐더라.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면 자, k가 1에서부터 n까지입니다. 먼저 k가 1일 때는요. k가 1일 때는 1을 대입해 보시면 n분의 2가 되고요. 이 n분의 2 리미트를 취해 주시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그냥 어디까지 갑니까? n까지 갑니다. 그러면 k가 n일 때는요. 여기다 n을 대입해 보시면 n분의 2n이 되면서 약분이 돼서 2가 되죠. 그럼 리미트 n을 붙여봤자 어차피 변화 없습니다. 그럼 0에서 2까지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나서 봤더니 얘가 문제에서 준식하고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시는 것도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류에서 뭐 어떻게 표현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 우리는 항상 방금 했던 내용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구분구적법의 의미잖아요. 0에서 2까지 x제곱이라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0에서 2까지 요 빨간색으로 칠한 요 놈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이거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요런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이게 뭐다?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만든 식하고 뭐하더라? 똑같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